자,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질문을 보면은 굉장히 장문의 질문인데,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페이지고, 자, 이게 질문의 두 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장문의 그런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고민의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바이오 AI, 그러니까 바이오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몸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그런 연구죠. 그걸 하고 싶은데 지금 학점이 본인의 어떤 양에 차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점이 이런데 이제 이 학점 가지고 잘 될 수 있을까? 미국 유학이. 뭐 그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님에게는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님에게는 지금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님에게는. 아시겠죠? 수업을 뭘 더 듣고 뭐 학점을 어떻게 올리고 뭐 이력서를 어떻게 쓰고 자기소개를 어떻게 쓰고, 이거는 님한테 지금 사실 이거 뭐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님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바이오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님의 이제 질문을 봤을 때 제 채널을 구독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 채널에서 지난 3년간 했던 얘기가, 그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미국 그 대학원에 입시를 할 때는 스펙, 겉으로 보이는 학점, 학벌, 영어 점수, 이런 스펙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연구 핏, 즉 교수가 하는 그 연구와 본인이 하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일치하면은 합격,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학점 만점에 영어 만점에 퍼펙트한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불합격. 요 얘기를 지난 3년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채널이 커지면서 계속 신규 구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제 채널은 내가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무한 반복.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벌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학점주의를 추구합니다. 스펙주의를 추구합니다. 즉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학교 아무리 구려도 괜찮아요. 학점 안 좋아도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2점대나 뭐 학점 1점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제 말은 학점 막 4점 가까이 되는 퍼펙트한 학점 그렇게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교수가 하는 거랑 일치하면 아무리 학벌 안 좋고 학점 별로고 영어 점수 별로여도 합격. 교수가 하려고 하는 거랑 본인이 굉장히 좀 멀어요. 그러면 아무리 명문대에 퍼펙트한 학점을 가지고 있어도 불합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님의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님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바이오 AI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이오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님에게는 님의 미래의 님의 모습을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뭐 어디까지나 저의 예측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저도 님이 하는 요걸 했었어요. 컴퓨터와
그 인간과의 결합,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문 지식으로 님의 뭐 한 2050년쯤에 님의 모습, 2050년쯤에 지금 2023년이죠. 한 2050년, 2060년, 2000뭐 한 요때 요 근미래에 님의 모습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자, 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캘리포니아야 어디 굉장히 부촌에 어디 뭐 실리콘밸리 같은 그 부촌에 굉장히 멋진 바다가 보이는 아주 멋진 성 같은 대저택에 살게 되겠죠. 님은 어디 이제 테크노 그 바이오 인공지능 회사의 어떤 CEO 혹은 뭐 임원이에요. 님이 이제 딱 이제 브리핑을 받아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여기 딱 브런치를 딱 먹고 이제 바다가 보이는 멋진 그 테라스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뭐랄까 가상현실 헤드셋을 딱 씁니다. 머리에 딱 쓰면은 이제 님의 오피스가 딱 펼쳐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님이 이제 말로 얘기합니다. 자, 브리핑 해봐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님에게 딱 브리핑을 차트를 딱 보여줘요. 자, 전 세계의 지도를 딱 보여주고 전 세계 사람들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그 생체 전자칩을 뇌에다 다 이게 하나씩 부착했어요. 어디 뭐 이마나 이런 데 다 부착이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다니지만 이제 근미래 사회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이마 어딘가에 이게 전자칩을 다 이렇게 수술해 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고 다녀요. 이유는 전자칩을 딱 수술해서 붙이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 사전 다 들어있고 한자 사전 다 들어있고 중국어 사전, 일본어 사전 다 들어있고 법전, 뭐 경제학 전공 서적 다 들어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은 그게 다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다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그 칩에 달려 있어가지고 어디든 그냥 그 인터넷 검색을 그냥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하지 하면 다 그냥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이런 어떤 그 생체 전자칩은 굉장히 비싸게 팔리겠죠. 이게 없으면 원시인이 되는 거고 이게 있어야 문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한 칩 하나에 뭐 가격을 몇 억을 해도 팔리겠죠. 하지만 뭐랄까 할부로 팔겠죠. 할부로. 그래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상납해야 되는 할부로 팔겠죠. 그래서 뭐 한 30년 할부로 이렇게 팔겠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생체 전자칩을 이제 이마에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금이 없어집니다. 현금이 필요 없어요. 현금 왜 필요합니까? 그냥 모든 몸에 다 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 이거 살래요 하고 그냥 들고 나가면은 알아서 몸에 있는 그 컴퓨터 칩이 인식하고 돈을 내고 나갑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가겠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회사 CEO는 브리핑을 해봐 하면은 전 세계의 지도가 딱 보이고 어느 나라가 좌파이고 어느 나라가 우파인지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이 하는 일은 인공지능 미디어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성향이 강한 나라들한테는 이제 막 돈을 막 줘요. 돈 벌 기회들을 막 주면서 그러면 이제 우성향이 강한 지역들은 이 인공지능 회사에 충성하겠죠. 자, 이번에 좌성향이 강한 지역들이 이제 딱 맵에 표시가 되겠죠. 좌성향이 강한 지역들은 더 가난에 빠뜨려요.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좌성향에 빠진 사람들은 본인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이 인공지능 회사에 충성을 하는 거야.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좌파와 우파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요 테크노 AI 회사. 근데 이 테크노 AI 회사의 사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칼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래서 요 회사를 이제 사람들은 테크노 막시즘이라고 부릅니다. 테크노 막시즘. 기술을 이용해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테크노 막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제 일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뇌에 다 전자칩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꾸 좋아하는 데 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본질은 칼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간을 통치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아주 부자로 살면서 이 바다가 보이는 멋진 대저택에 살면서 이 뭐랄까 가상현실 헤드셋을 딱 쓰고 전 세계를 딱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이제 결정만 내려요. 아, 저기는 좀 우성향이니까 돈을 좀 더 주도록 하자. 돈을 막 뿌려요 거기다. 저기는 좌성향이니까 저기는 더 가난에 빠뜨리자. 그리고 더 가난하게 막 뭐 동네 어떤 그런 인프라나 뭐 그런 걸 더 열악하게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 미디어로 계속 보여주는 게 이제 부자들에 대한 어떤 미움, 그거를 미워하게 만드는 감정을 줌으로써 이제 이 통치를 하는 거야. 요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노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뭐랄까 이런 바이오 AI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미래예요. 미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왔을 때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지 악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님이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그 끝에는 큰 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악으로 몰아넣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님이 이제 님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시겠죠? 가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 컴퓨터와 인간 이거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연구를 했었고 박사과정 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병원이랑 그 세계적인 대학병원에 계속 연구실에 출퇴근하면서 그 의학 연구를 했었어요. 내가 만든 테크놀로지가 병원에서 쓰이고 많은 환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회복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게 테크놀로지의 좋은 면이죠. 테크놀로지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의 행동은 제 생각에는 좋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자, 그때 같이 연구했던 그 교수님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기술이 진짜 좋다. 그분은 어떤 기술을 연구했냐면, 같이 연구하는 사람 중에 키가 커지는 그 수술 기법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공대 교수님이셨는데, 키가 커지는, 그러니까 키를 어떻게 키우냐면 다리에다가 수술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 디바이스를 다리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다리에 수술해서 집어넣은 이 컴퓨터 디바이스가 계속 뼈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계속 뼈에. 그래가지고 요걸 찾고 있으면 성인이 돼서 나이가 뭐 20대 후반이어도 성장이 끝났잖아요. 괜찮아요. 수술해서 이걸 집어넣고 있으면 이 일종의 로봇이죠. 이 로봇가 사람 뼈에 계속 자극을 줘요. 그래가지고 뼈가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10cm도 커질 수 있어요. 뭐 지금 남자 키가 만약에 160cm면 되게 인기 없잖아요.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180 넘는 훤칠하게 키 큰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키가 160인 사람도 이걸 일정 기간 차고 있으면 180이 될 수가 있어요. 다 큰 어른도. 굉장한 테크놀로지죠. 자,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기술은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을 거다. 마케팅을 다 아시아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특히 백인들은 키 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보지 않아요. 여자들이 남자가 막 키가 크고 작은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서구인들이 키가 다 좀 커요. 그래서 뭐 180이나 185나 190이나 그게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크게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특히 한국이나 뭐 이런 뭐 아시아 뭐 중국, 대만, 뭐 일본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은 이 키가 기본적으로 조금 서구인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키가 커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왜냐면 미디어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 보여주는 미디어는 키 크고 잘생기고 막 멋진 사람들을 막 좋게 막 보여주니까, 특히 SNS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들은 키 커지고 싶은 열망이 되게 강해요. 아시아 남자들이.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연구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시아에 홍보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플랜까지 다 짜고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 옆에는 이제 성형수술 같은 거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미국도 성형을 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대중적으로 막 사람들이 다 성형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미국 여자들은. 물론 하는 사람 있긴 있는데, 하지만 이런 성형 외과 있잖아요. 이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몸에 넣는 뭐 실리콘이라든가 뭐 이런 뭐 보철물, 그리고 수술 도구, 뭐 이런 굉장히 고난이도의 테크놀로지는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팔리는 건 다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성형 수술할 수 있는 수술 장비랑 실리콘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형하는 뭐랄까 성형외과가 그게 이제 성형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팩토리죠. 팩토리가 다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를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 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게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여자들 중에 이제 그 성형수술 하고 싶은 여자들도 있거든요. 미국도. 한국만큼 심하진 않아요. 한국은 요즘 한국 여자들은 성형이 기본이잖아요. 안 하면 되게 이상한 거고 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그냥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뭐 특히 뭐 패션 모델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소수만 좀 하고 대중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 미국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실제로 받으려면 한국으로 갑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을 가요. 그래가지고 강남이 이제 성형수술 잘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강남에 가서 성형수술 받고 다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와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의 메카인 거예요. 전 세계 성형수술의 메카가 한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런 세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세계에 있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마음의 기준을 세웠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막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누군가의 주인이 돼서 막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한 거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가치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할 때 정말 아픈 환자들 있잖아요. 아픈 환자들을 도와주는 목적으로만 내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의사가 돼서 진짜 그 병자들 있잖아요. 아픈 자들을 도와주는 테크놀로지를 하자. 그렇게 거기까지 제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런 뭐 성형수술에 대한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키 커지는 거 뭐 그런 거는 제가 조금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님도 이제 바이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기술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왜 하냐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휴머노이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처럼 이족 보행하고 두 손 달리고 머리 달리고 사람처럼 살색 피부를 가진 그런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휴머노이드죠. 그 공장 일도 대신하고 우리 집에서 빨래도 대신하고 뭐 그러는 거죠. 이런 사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이 사라져요. 엄마, 아빠, 자녀 사라지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성형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 남편보다 더 다정하겠죠. 자기 전에 이제 책도 읽어주고 재밌는 유머도 하고 빨래 다 해주고 그죠?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성용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 다 해결이 됐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그 외에 필요한 거 다 해주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핵심에 서 있는 기술이에요. 바이오 인공지능이. 그러면 님은 이런 사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여기에 뛰어들면은 나중에 님의 미래에 님은 인류 역사에 인류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 선과 악이 인간이 봤을 때 선과 악은 인간은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님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님이 진짜 선해서 선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줬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님을 악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이 필요한 걸 안 줬기 때문에 님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선일 수 있어요. 그럼 선과 악을 뭘로 구분하시겠어요? 선과 악을 성경책으로 구분해 하셔야 돼요. 성경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님에게는 뭐 어떤 코멘트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님의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이 다 존경하지만 세상을 큰 악에 빠뜨렸다면 그런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바닥에 좀 있었기 때문에 님이 하려고 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게 님이 진짜 성공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최강의 연구 분야인 건 사실이에요. 그 팩트는 제가 알려드려야죠. 하지만 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대재벌이 됐을 때 그 삶이 과연 선한 거인지 악한 거인지는 그 사람들이 님한테 감사합니다 말하는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실론자라서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삶이 선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물론 인간은 선해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다른 인간보다는 괜찮게 살았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경을 좀 읽으시고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새는 또 그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 영상 설명창에 제가 성경책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공짜예요. 그냥 링크 클릭하시고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본인의 어떤 이 연구에 대해서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이 있어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지, 그거를 님이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님은 지금 바이오 인공지능을 한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